윤정이는 이른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며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열리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구석에 쌓인 상자를 정리하며 오래된 진열대 위에 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냈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희는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구청 직원 2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직원들은 재개발 구역 지정 공문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직원들은 시안까지 점포를 비워야 한다고 덧붙이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서서 한동안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분식집에서 김이 몰아고르고 동네 어르신들이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야는 철거 날짜가 적힌 낯선 글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겨울바람이 종이 가장자리를 흔들었고 정희는 그 작은 흔들림마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 주인 오선영이 소식을 들은 듯 급히 들어와 상황을 묻습니다. 정희는 공문을 건네며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쉽게 떨렸습니다. 오선영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 상인들이 모두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조금이나마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끼면서도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동네 아이 지우가 사탕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밝은 얼굴은 잠시나마 정희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돌아간 뒤 찾아온 고요 속에서 정희는 다시 문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가게 바깥으로 나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간판이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고 오래 버텨온 흔적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이 지켜온 삶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재개발 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은 이미 철거 통보를 받은 몇몇 상인들로 북적였고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정희의 설명을 듣고 담당자를 부르겠다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젊은 직원은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가 제출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며 이미 절차가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더는 호소할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다른 상인들이 모여 항해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즉시 서명을 받자고 주장했지만 몇몇 주민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용실 주인 오선영은 구청에 다시 문의해 보겠다며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점점 무거운 돌이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상인이 있어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추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긴장은 더 짙어졌습니다. 정희는 소란 속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자신의 손끝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적막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철거 안내문이 그녀의 눈에 계속 걸렸습니다. 정희는 걷는 내내 가게에 쌓아둔 물건과 지난 세월을 떠올렸고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어귀에 다다르자 주민 몇 명이 모여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골목은 한순간에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재개발 통보서가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며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의 명의로 된 대출 심사 안내라는 말에 그는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그는 오래전 어머니와 멀어진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막상 도착한 고향역은 예전보다 더 낡아 있었고 민수의 발걸음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목마다 붙어있는 철거 안내문을 보며 그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낡은 간판과 오래된 냉장고 소리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가만히 공간을 둘러보며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자리에서 시간을 견뎌왔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쪽 벽에 세월이 스며든 사진들과 오래된 계산대 위의 공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갑작스러운 민수의 방문에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출 문의 전화와 철거 안내문을 언급하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가방에서 공문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두었다가는 어머니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자신의 일에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흐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동네 주민들이 민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읽으며 내일 아침 구청과 재개발 업체를 직접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다부졌습니다. 그는 어둑해진 골목을 걸으며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다다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바닥에 펼쳐둔 서류들을 살피며 철거 일정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앉아 아들이 돌아온 이유를 곱씹으며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길고 무겁게 울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과 결심이 뒤섞인 밤을 보냈습니다. 윤정이는 이른 아침부터 서명지를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명을 하며 정희에게 잠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철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급해져 사람들에게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금세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명지를 놓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아스팔트의 감각이 점점 멀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지우가 쓰러진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정희의 어깨를 흔들며 주변을 향해 크게 도움을 외쳤습니다. 근처의 상인들이 급히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고 누군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해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창백한 얼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명지 위에 적힌 이름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가 홀로 감당해온 시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닿자 그는 다급한 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가운 체온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서는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서 있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정희가 혼자 무리하고 다닌 걸 알고 마음이 아프다며 민수에게 조심스레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희의 가게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의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민수의 의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주민들이 건넨 자료를 정리하며 철거 반대 근거를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는 가게 벽장 깊숙이 보관돼 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동네 역사를 보여줄 만한 이미지를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게 앞에서 열리던 작은 잔치와 아이들의 웃음이 담겨 있어 공간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정리해 구청과 언론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며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서명지와 피해 사례들을 한데 모아 민수에게 전달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이 커지자 지역신문 기자가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가게 앞에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개발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기자에게 정의의 상황과 가게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취재 기사가 공개되자 댓글에는 정의와 동네 상인들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구청은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재개발 업체 또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미지 훼손이 크다는 이유로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고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 속에서도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드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편의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지기 전까지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떠올리며 새롭게 생긴 연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주민들과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병원 복도에서 민수를 기다리며 온라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화면 속 빠르게 늘어나는 응원글을 보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잠시 따뜻하게 비추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체감하며 다음 단계 준비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이날의 작은 변화는 이후 큰 전환의 바람을 불러오는 첫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청의 날 구청 강당 앞은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과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리모델링 도면과 자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천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재개발업체 직원, 구청 관계자, 주민 대표가 나란히 배석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첫 발언자로 이름이 불리자 단상 앞으로 걸어가 준비해 온 자료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의 가게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세대 간 교류의 통로였다는 사실이 근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스크린에 비친 과거 사진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어 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재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공동체 붕괴 우려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재개발 업체 측은 준비해 온 문서를 넘기며 일정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발 이익과 주민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러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발언 순서를 기다리며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주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가게를 잃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공감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의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발언보다 더 직접적이고 순수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구청 측은 이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재검토해 일부 지역을 보존형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언급했습니다. 이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환호와 함께 희망이 스며드는 듯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재개발 업체는 조건부로 일정 연기와 공간 보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주민들과 눈을 마주하며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청회가 마무리되자 강당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며칠 후 정희의 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구청의 결정으로 일부 보존이 확정되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리모델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부부는 간단한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사람들의 손에 건넸습니다. 미용실 주인 오선영은 디자인 도구를 들고 와 간판에 새 글씨체와 색을 상인들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지우와 친구들은 벽화 작업을 맡아 가게 외벽에 밝은 색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기로운 움직임은 골목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민수는 작업을 감독하며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이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잃었던 따뜻한 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첫날 주민들은 낡은 진열대를 치우고 바닥을 정리하며 공간의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목공일을 할 줄 아는 노년 주민이 나서서 새 선반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며 자연스레 힘을 보탰습니다. 가게 안은 오래된 먼지가 날렸지만 사람들의 손길 아래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새로 들어올 집기와 장비 목록을 작성해 필요한 것들을 지역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정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빠르게 변하는 공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벽에 새로 칠해지는 색은 더 밝고 따뜻해 오랜 세월 쌓인 흔적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는 순간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성취감에 미소를 나눴습니다.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주민들은 공간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오갔지만 결국 모두가 공감하는 작은 동네방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정희의 가게가 여전히 동네의 중심이자 모두가 쉬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도착하는 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설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간판이 제자리에 걸리자 골목에는 잔잔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완성된 벽화를 보여주기 위해 정희의 손을 잡아 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희는 벽 속 환한 그림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새로운 시간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작은 동네방 앞에서 윤정희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골목길을 부드럽게 감싸고 전날 칠해둔 벽화색이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새 간판의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 향은 이 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종이 울리자 지우가 책가방을 맨 채 뛰어와 정희 곁에 섰습니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의 감정을 조용히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가벼운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기 전 들른 듯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희가 무리하지 않도록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라고 말하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근처에서는 주민들이 다가올 첫 모임을 준비하며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나열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은 저녁에 쓸 간단한 간식 메뉴를 상인들과 논의하고 있었고, 미용실 주인은 가게 안조명을 다시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동네방의 첫 문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어르신들이 안으로 들어와 새 공간을 둘러보며 짧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아이들은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상인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소리를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며 지난 한 달의 경랑 같은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버거웠던 날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나른한 안도감이 고요히 자리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오늘 일정이 끝나면 다시 들르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시선을 간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처럼 마음속으로 되뇌며 새 하루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결국 버텨온 용기와 다시 시작하는 힘을 배우는 일이라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